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최성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학년이 되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2학년 때 배우는 사회탐구 과목에는 뭐가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자, 일반 선택이라고 써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2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사회탐구 과목 중에는 일반 선택 과목들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들도 있단 말이야. 이 중에 너희가 선택을 해서 각자 원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쌤이 이 많은 과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는 이 4가지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우선 첫 번째는 사회와 문화인데 사회와 문화는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문화를 계승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실 와 하나만 붙였지 이거 뭐 이런 변화를 아무튼 사회와 문화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사회문화는 옛날부터 되게 애들한테 인기가 좋은 과목이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학생들은 공부하기 편한 걸 좋아하니 선택자 수가 많았던 건데 자, 사회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고3이랑 그 재수생들한테는 수능 사회문화 수업도 현장에서는 하고 있고 이제 너희랑 사회와 문화를 대성마이맥 인강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쌤은 2개를 다 본 거잖아 벌써.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 거의 내용이 90% 정도 거의 90% 이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야. 얘도 학습 분량 적고요. 암기할 내용 적어서 좋아.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많이 선택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만만히만 봐서는 안 되는 게 여기도 얘들아 시험으로 애들 변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변별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뭐냐면 개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개념을 단순하게 내서는 애들을 변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개념을 다 알더라도 문제 자체를 막 퍼즐처럼 그 다음에 뭐 수행평가 유형, 애들 채점시키는 유형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문제 자체를 꼬아서 내가지고 개념을 다 알아도 틀리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도표 계산 유형인데 얘들아 이거 사회 과목이잖아. 근데 사회 과목인데 계산 문제가 나와. 통계를 주고 야 이거 증가율 계산해봐. 상대치 절대치 너 구분할 줄 아니?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계산 유형이 나온다 정도로 특징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회문화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 사회와 문화에는 말 그대로 사회학 개념이 나와. 너네가 사회학 개념을 막 배운단 말이야. 그럼 그 개념을 일단은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너희 선배들도 마찬가지인데 막 사회문화 쉽다 이러면서 대충대충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 개념도 대충 알아. 예를 들면 봐봐 뭐 얘기사회화가 뭐니 이러면 미리 공부하는 거야. 미리 학습하는 거요. 이래.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구분시키는 문제에서 분명히 틀리게 됩니다. 얘도 구분 기준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건 쌤이 같이 해줄 거야. 그럼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했으면 문제에 적용시켜서 푸는 연습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달달 개념 열심히 외웠다고 해서 실전 가서 많이 틀리게 될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도 개념 유형이지 방금 쌤이 말했던 것처럼 문제 자체를 막 이상하게 꼬아서 내는 거. 가불병이가 이런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답변했는데 점수는 몇 점이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그냥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쌤이 자료를 제공해 줄 테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마지막 너희가 제일 걱정할 법한 거 도표 유형, 계산 문제 유형인데 얘들아 도표 계산 문제 어렵다. 이것 때문에 사회화 문화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렵다고 하는 대한민국 수능 수학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수능 수학이랑 너네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랑 이 도표 계산 난이도를 비교하잖아. 그럼 한 뭐 10분의 1? 아니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많이 안 해본 것들을 해야 돼서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 뿐 도표에서 많이 물어보는 그런 계산
방법들, 그거를 연습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수학으로 치면 야, 이 유형 나오면 이런 공식으로 풀어. 우리 이거 하잖아. 그거 똑같이 연습해주면 되는 거야. 이것도 반복하면 진짜 쌤을 믿어. 할 수 있습니다. 안 어려워. 자, 사회와 문화는 여기서 넘어갈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현대사회와 윤리로 들어가 볼게. 이름에서부터 너무 티나. 윤리니까 뭐 계승했겠어? 생윤 계승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용상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너희가 알고 있던 생윤의 특징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다? 학습할 거, 공부할 내용 분량 적고요. 암기 부담도 적어. 그래서 얘도 인기 과목이야. 근데 봐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얘도 만만하게만 보면 안 되는 게, 얘들아, 윤리도 어렵게 내려고 하면 진짜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다. 그래서 25학년도 생활과 윤리 1등급 컷 엄청 낮았단 말이야. 출제자가 마음 먹으면 충분히 난이도를 올릴 수 있어. 어떻게? 교과서에서 맨날 나오는 말들, 맨날 나오는 선지 말고 막 새로운 선지를 출제를 하는 거야. 야, 너 롤스의 사상에 대해서 배웠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롤스는 이런 말도 할까? 너가 직접 추론해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건데, 그건 얘들아, 이 사상을 단순히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잘 풀어낼 수 없고요. 그 사상가의 진짜 기본적인 논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 나온다. 해주시면 학습법으로 바로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말 흐름을 이해하셔라. 그리고 학교쌤 내신 시험에서는 얘들아, 아무래도 선생님 맘대로 출제할 수는 없단 말이야. 왜? 애들이 막 항의를 해. 그래서 학교쌤들도요, 뭔가 근거에 기반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시는데, 특히 윤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고3 모의고사 기출 문제, 이런 거를 많이 근거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네가 요 시험 잘 보고 싶으면 교과서로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 우리 학교 기출이랑 수능 기출, 모의고사, 이거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변형된 선지까지 연습을 하자. 됐지? 넘어가서 지리로 가볼게. 자, 세계시민과 지리입니다. 얘들아, 얘는 기존에 있었던 세계지리를 계승한 과목인데, 앞에 사회와 문화랑 윤리는 별 내용상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그 두 과목에 비해 지리는 내용 변화가 많은 편이에요. 자, 지리는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다루니까 우리가 자연지리, 인문지리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야. 자연지리에는 약간 과학적 원리 같은 게 중요한데 그 비중은 줄어들었고요. 인문지리 내용이 확대가 됐다라는 변화가 있어. 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 사람마다 강한 게 다르니까. 자, 근데 어쨌건 이 세계시민과 지리는요, 앞에 두 과목에 비해서는 공부할 내용도 많고 암기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선택을 또 많이 그동안도 못 받았고 이번에도 많이 받지 못했어. 내신 선택할 때도. 근데도 분명히 하는 친구들은 있을 거란 말이야. 누구고 매니아층 친구들이요. 그래서 우리 너희 말로는 막 지리는 고인물들이 많아서 힘들다 이러는데, 그래요. 그게 사실인 걸 뭐. 그치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돼. 왜? 맥락을 이해하면 되거든. 얘들아, 지리가 암기할 거 많다? 우리 고1 때 배웠던 걸로 치면 너네 나랑 공부했잖아. 막 그런 거 있지. 기후단원에서 암기할 거 진짜 많고 내용도 되게 어려운 거 많았지. 근데 암기도 중요하지만 쌤이 1학년 때부터 계속 강조했어. 생 암기 하려고 하면 금방 까먹어.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 원리를 기반으로 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해성 기후 CS다. 이건 외워야 돼. 근데 CS, 스몰 s 이거 하나만 외워놓으면 여기는 S, 썸머, 여름이 건조하다라는 뜻이었지. 그걸 가지고 특징은 저절로 쭉쭉쭉쭉 정리가 된단 말이야. 여름이 건조하니까 벼농사는 잘 안 돼. X. 대신에 여름이 땡땡하면 과일은 맛있을 거야. 그러니까 수목농업이 잘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기 말고 이해기만 암기하면 괜찮다까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와.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자료 해석하는 방법, 그런 힘을 스스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출문제를 통한 자료, 통계 자료 분석 연습은 많이 해보자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자, 됐으면 마지막 과목
세계사야. 자, 세계사는 이름부터 그대로야. 뭐 세계와사 이럴 수 없으니까. 세계사인데요. 얘는 그 원래부터가 기존 수능에서도 조금 선택자 수가 많이 적은 과목이었어. 근데 그 이유는 너희는 말했잖아. 내 공부할 거 없으면 좋아하고 공부할 거 많으면 싫어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습할 분량, 암기 분량이 앞에 세 과목에 비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면 당연히 선택자 수는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것도 또 똑같이 유지가 됐어. 그치만 이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것도 없고 단점만 있는 것도 없어. 얘도 장점이 있기는 해. 뭐 많이 공부했지? 문제는 단순하게 내줄게. 출제 유형은 단순합니다. 다만 어떤 새로운 자료, 새로운 사료가 나왔을 때 이 사료는 어느 때 시절에 예를 들면 누구 왕 때 자료겠구만 이거를 추론하는 연습은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쌤이 방금 선택자 수가 가장 적은 과목이다 이랬는데 이 네 과목 중에 근데 어떤 예외적으로 어떤 학교들에서는 세계사 선택자 수가 많은 학교도 있어. 예를 들면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랑 연계했을 때 반드시 가져가면 좋을 때 세계사를 그럴 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특목고, 외고 이런 데서는 그래서 세계사가 제일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잘 알아봐. 우리 학교에서 세계사 선택자 수가 많은지 적은지. 만약에 혹시나 많다고 하면 좀 부담 덜한데 이러면서 좋아하는 친구들은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됐지요? 자, 세계사는요 마찬가지예요. 암기할 거 많지만 대정, 대세, 분단, 뭔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복잡한 거 어려운 거는 못해. 뭐 해야 된다? 역사는 어차피 이야기의 흐름이니까 그치 우리가 막 선생님들이 이러잖아 막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시지 그래요 이야기 흐름을 통해서 맥락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암기할 분량이 상당히 부담이 적어질 겁니다. 최성주가 뭐 어떻게 해갖고 그 다음에 누가 열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쳐들어갔대 이러면 말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됐어. 그 다음에 사료 해석하는 거, 사료 추론하는 거는 문제풀이, 기출 많이 풀면서 이런 거 나오면 이걸 힌트로 잡으면 되겠구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쌤이 4가지 과목에 대해서 특징이랑 학습법 알려줄 거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얘들아 지금 쌤이 이야기한 이 선택 과목들 있잖아. 옛날에는 수능 과목이었지만 어쨌든 너희한테는 이거 학교 내신 과목이란 말이야. 학교 내신은 출제자가 누구야? 우리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임강 열심히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 꼭 꼼꼼히 날개 부분까지 암기해 가야 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실수 없이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2학년도 끈기 있게. 얘들아, 2학년이라고 풀어지시면 안 돼요. 곧 3학년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놀지 말고 끈기 있게 수시를 끝까지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자. 안녕.